최근에 가장 핫한 어도어 관련된 미니진 이슈는 어도어 자체가 당연히 하이브가 지분 80% 보유한 하이브의 IP고요. 그리고 어도어의 매출단에 차지하는 하이브에서 비중은 5%, 실적에 그렇게 엄청나게 큰 타격은 없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어떤 분이 정확하게 말씀 주셔가지고 자회사의 이익도 전체 회계로 합산하는 건데 제가 그 부분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덕산 테코피아의 자회사, 덕산 엘렉트라 이익은 그대로 적용하시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 그 이익에 100% 가동률이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시고 예를 들어 5천억의 매출이 나면 아주 보수적으로 좀 잡아서 가동률을 뭐 대략 85%라고 하면 거기다 곱하기 0.85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율이 100% 수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보수적으로 0.85를 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0.85, 0.85 하면 아마 5천억이 2,5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3천억 초중반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동률, 그러니까 100% 가동률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가동률과 양산 수율 관점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제가 자회사의 이익은 지분율만큼 곱하는 것처럼 덕산 엘렉트라의 자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지분법 같이 계산하듯이 한 부분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켜서 말씀드렸다면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거 계산하실 때 그대로 5천억 덕산 테코피아의 그 덕산 엘렉트라의 회계 매출과 이익을 적용하실 때 그대로 적용하시는 건 맞는데 그대로 5천억을 적용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매출에서 양산 수율과 그 다음에 가동률을 대략 85에서 90%로 그것도 85에서 90도 거의 최대 맥스거든요. 그 정도를 계산해서 5천억이라고 다 5천억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도 저희 투표에서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는데 먼저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소속사 내홍, 뉴진스는 끄떡 없다. 이번에 신곡, 이거 뉴진스 신곡 한번 들어보세요. 상당히 좋습니다. 버블껌입니다. 버블껌. 버블껌이 뮤비 하루 만에 11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상암 가득 채워 뭉클, 세븐틴, 35,000명 환호 속에 음악의 신 위엄 뽐내. 진흙탕 폼로전 속에 시총 1조 2천억이 날라갔다. 퍼렇게 멍든 하이브 주가. 뉴진스와 달라서 끌린다.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의 매력. 아일릿과 베이비몬스터만 보이는 5세대 걸그룹 경쟁. 현재 7개가 데뷔했고요. 두 팀이 판매량 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올해는 신인 연착륙 25년에 퀀텀 점프 준비하는 해라고 하고요. 경영권 이슈의 주가 출렁, 하이브는 매수기에 증권사 실적 영향 제한적. 하이브의 아일릿, K-팝 최초로 데뷔곡으로 빌보드 핫백 진입을 했고요. 하이브 자산 5조 넘어서 국내 엔터사 첫 대기업으로 지정될 거라고 하고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TXT입니다. 컴백 당일 밀리언셀러 직행. 아티스트 활동 본격화 2분기부터는 엔터주가 드디어 반등을 하겠다는 거고요. 슈퍼신인 아일릿 성공적 데뷔, K-팝 역사 다시 썼다고 하고 하이브 주가 소폭 상승, 하나증권 어도어 갈등은 실적이 큰 영향 없다. NH투자증권 하이브 뉴진스 활동 중단에도 실적 영향 10% 미만. 골드만삭스 네 요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부진했던 K-팝 주가 반등할 거. 한국투자증권 하이브는 1분기 실적 후퇴 전망 목표가 하향. SM, JYP, YG 3사 주가도 급락 위기의 엔터주. 미니진 상태 외인과 기관 짐 싸고 나갔다. 뉴진스는 하이브 IP, 그죠? 어도어지만 어도어는 결국 하이브 거죠. 주가 하락 매수기 한국투자증권. 하이브 사업 영역 다각화 동안 안정적 실적 기대. 하이브 보이들의 일낼 시간. 보이넥스트도 하우로 상승세 직진. 투모바이투게더 1번 오리콘 1위 탈환. 네, 하이브는 절대적 음원 강자고요. 총 스트리밍 횟수가 작년 기준으로 49.7억 회를 기록하면서 YOY 전년 대비 음원 쪽에서 247% 성장했습니다. 4월 30일 종가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시 기준입니다. 1시. 4월 30일 제가 장중에 작성하고 여기 와서 이제 장 끝나고 찍기 때문에
4월 30일 장중 기준이고요. 하이브는 연초 대비해서는 20% 주가 상승했지만 고점 대비는 51% 빠졌습니다. 가장 보시면 주가가 엔터 그 다음에 컨텐츠 쪽에서 양호한 수준입니다. 20% 주가 상승했고 고점 대비는 51% 빠졌고요. JYP가 딱 그냥 연초 대비 수준이고요. SM 5.3% 올랐고요. CJ ENM 7.2% 올랐고 스튜디오 드래곤 YG 엔터 대형주 단에서는 가장 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큐브 엔터 고점 대비 50% 빠졌고 1월달 대비해서 22%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가장 주가 측면에서는 제일 선방을 했고요. 그래서 JYP가 상당히 부진한데 하이브가 이렇게 약간 이슈가 있는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 틈을 타서 JYP라든지 SM 쪽에 조금 수급이 분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여기 말씀드렸죠. BTS, 빅히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빅히트, 세븐틴, 프로미스9 그리고 르세프림 소스뮤직이고요. 엔하이픈 빌리프레 그리고 N팀이라고 있습니다. N팀은 하이브 레이블스 재팬 쪽이고요. 보이넥스트도 KOG 그 다음에 캐츠아이가 이제 그 유니버셜 여기 미국 하이브 UMG 소속으로 이제 나오죠. 캐츠아이가 2분기 데뷔를 예상하고 있고요. 아일리 데뷔했고 투어스도 데뷔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도어도하지만 어도어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입니다. 그죠?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미니진이 어린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도 하이브 전체의 이익에 차지하는 실적에는 큰 타격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빅히트가 5,500억대고 플레디스가 3,300억대, 이타카가 2,800억대, 어도어가 1,100억, 소스뮤직이 600억대, 빌리프랩 270억대. 이거 작년 기준이거든요. 네, 빌리프랩하고 KOG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소스 마찬가지고요. 국내 36%, 북미 가장 북미에서 26%인데 이거 40%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4,360만 장 팔았습니다. 2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앨범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앨범 쪽에서는 저연차 아티스트 성장세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지금 아일리, 투어스 모두 좋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음원 쪽에선 엔하이픈, 르세라핌, 보이넥스트 도어, 일본 하이브 재팬 레이블 소속 N팀 모두 상승 중이고 투어스하고 아일리 초기 성적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앨범 작년에 4,360만 장 역대 최대 찍었고요. 글로벌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점유율도 K-팝 하이브가 절반 이상이죠. 그죠? 요만큼이 나머지니까요. 거의 3배, 나머지하고 거의 2배, 3배 가까이 차이 나죠. 그 다음에 하이브 특징적인 게 이 BMLG랑 QC 하나는 힙합이고요. 하나는 컨츄리인데요. 우리나라 치면 이제 트롯인데 힙합, 트롯 다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둘 다 BMLG하고 QC 레이블 다 해외에서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시별 모객수 따르면 올해 기준 이제 세븐틴이 우리나라에서 7만 명, 엔하이픈이 3만 명, N팀이 6천 명 예상하고요. 일본에서는 세븐틴이 12만 명, 그 다음에 뉴진스, 뉴진스가 대단하죠. 11만 명.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작년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3만 1,000명, 엔하이픈이 15,000명인데 올해는 일단 잡힌 게 없고요. 아시아 쪽에서는 세븐틴 대단하죠. 9만 1,000명. 그리고 엔하이픈이 3만 2,000명. 지금 보면 세븐틴만 총 모객수가 7만, 12만, 19만에 아시아에서 9만, 28만. 세븐틴 하나만 30만. 그죠? 그리고 TXT,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3만, 4만, 3만, 2만. 작년 기준으로 보면 대략, 그죠? TXT도 연간 모객이 글로벌 다 합쳐서 14만. 어마어마하죠. BTX가 22년도 3년 전에 한국에서 15만, 일본 없었고, 미국에서 14만, 29만. BTS보다 더 크죠, 세븐틴이. 위버스 국가별 비중 보면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만큼 비중 그 이상이고요. 중국 새로 생겨나고 필리핀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어도어 지분 보시면 하이브가 80% 갖고 있는 거예요. 미니진 대표 17.8이고 기타 임원진이 2.2%고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건 BTS가 속한 빅히트가 매출 5천억대 영업이익 거의 1,800억대고요. 방탄소년단 TXT 어도어가 매출 1,100억에 영업이익 300억대. 그 다음 엔하이픈 아일릿이 매출
900억대, 영업이익 130억. 네, 플레디스가 여기가 크죠. 또 세븐틴 속한데 매출 3천억에 영업이익 800억대인데 이거 지금 세븐틴 때문에 여기도 플레디스도 거의 매출 5천억대, 영업이익 1,000억 이상 예상하고 있죠. 소스가 매출 600억대, 영업이익 120억, 르세라핌 하나 있죠. 그래서 기대되는 거는 투어스, 아일린 모두 잘하고 있고 캐치아이 지금 미국 레이블 통해서 2분기 대비 예상하고 있고요. 투어스, 아일린 신규 IP가 모두 잘하고 있다. 음반 피크아웃 우려가 이미 이제 정상화 단계로 가고 있죠. 뭐 중국이나 국내에서 음반을 막 사재기로 1000장씩 사는 거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올해 매출 최소 10% 이상 성장해서 2조 5천억. 그 중에 음반하고 음원에서 비중 40% 차지하고 1조 예상하고요. 공연이 17% 차지하고 대략 4,300에서 4,500 예상합니다. 그 다음 굿즈 상품이랑 IP 라이센스가 대략 4,500억에서 5,000억 정도 예상하고 비중 18%입니다. 콘텐츠 쪽이 3,500억 예상하고 비중 14%, 기타에서 2,600억에 11%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음반, 음원이 20% 성장하지만 내년에도 20% 정도 성장할 거로 보이고요. 공연이 12에서 15%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고하고 출연료 쪽에서 11% 성장. 그 다음에 굿즈와 라이센싱이 7%, 콘텐츠 쪽에서 12%, 팬클럽이 눈에 띄게 22%나 내년에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BTS 25년까지 부재하고 25년도 하반기에 이제 완전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원은 BTS 부재에도 여전히 상당히 견조하다. 그 다음에 UMG하고 음반, 음원 모두 독점 유통계약 체결하면 해외 레이블, 특히 QC 레이블의 음원 유통 수수료를 절감하면서 원가도 개선되고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하고 굿즈 상품 쪽은 공연의 성장 모객수 Q가 핵심인데 공연 가능한 아티스트가 올해 7팀이나 증가를 하고요. 아티스트 7팀 증가하는 거 외에 해당 모객수 자체도 늘어나고요. 코어 팬덤 자체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2분기에 특히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게 이때 아티스트 활동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이 UMG가 10년 음반, 음원 글로벌 독점 유통계약을 맺었는데요. UMG 관련돼서 보시면 걸그룹 캐치아이 협업도 있고요. 이 UMG가 22년 기준으로 미국 음악 시장은 70%가 음원 시장이고요. 음원만 37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음원을 UMG하고 소니뮤직, 워너뮤직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음원 자체가 70% 시장인데 음원 시장을 3개 회사가 독점하고 있어요. UMG, 소니뮤직, 워너뮤직입니다. 3기업이 독점인데 그 중에 최대 유통하는 UMG가 하이브 음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음원 자체가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위버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위버스가 23년 말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그 위버스에 대한 수익성 그리고 위버스 매출 반영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올해 글로벌 팬덤 플랫폼을 확장되고 신규 아티스트가 지속적으로 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MG 때문에 서구권 아티스트도 입점되고요. 콘텐츠 수익화 모델을 당장 24년도부터 적용할 거고 위버스는 멤버십 플러스를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익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요. 2분기에는 뉴진스 외에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븐틴, 엔하이픈 모두 컴백을 합니다. 세븐틴은 특히나 2-3명을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무대를 소화할 정도로 13명이죠, 세븐틴. 2-3명 외국인이거든요. 충분히 무대 소화가 가능하다. 군 때문에 공백기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단체 활동 외에도 최근에 부석순, 세븐틴의 3명이서 유닛으로 부석순으로 활동하는 것도 엄청나게 인기죠. 그 정도로 군백기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도가 26년에 남자 아이돌 그룹, 남자 그룹 오디션 진행하고 있고 하이브의 또 게임 있죠. 하이브 IM의 퍼블리시 게임 별이 되어라 2 이게 마케팅 비용을 상당히 2분기 실적을 좀 깎아먹을 것으로 보이고요. 25년도 드디어 내년에 뉴진스 월드 투어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 BTS 완전체가 내년에 컴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연차 IP, 투어스라든지 아일리시라든지 상당히 잘하고 있죠. 어도 매출단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5%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은 11%입니다. 1분기에는 전체적으로 앨범 노이즈랑 엔터 산업이 저 PBR 그리고 AI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완전히 쏠리면서 엔터가 철저하게 소외됐고요. 2분기에는 이미 앨범 피크아웃 우려가
11월부터 나오면서 상당히 앨범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고요. 24년도에는 앨범보다는 음원과 공연과 MD의 시대다. 그래서 앨범 피크아웃 때문에 앨범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음원과 공연과 MD에서 충분히 벌크업 가능해 보이고요. 3월 달에 신인 IP랑 대형 IP 활동 컴백됐죠. 2분기에는 르세라핌 제외하고 전체 아티스트 컴백이 집중되는데 특히 JYP는 일본 현지 보이그룹 넥스지랑 스트레이키즈 컴백하죠. 그 다음에 SM은 NCT 드림하고 에스파 그리고 라이즈 모두 컴백. 6월 달에는 슈퍼 IP BTS가 순차적으로 제대를 하고요. 특히 지금 JYP가 일본에 방점을 두는 이유가 일본 엔터 탑 티어 아이돌을 다수 보유한 자니스가 지금 성착취 때문에 완전히 몰락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 관련된 아주 대표적으로 인기 있는 거를 편의점 광고 모델로 국내 아이돌을 쓰고 있습니다. K-팝의 IP들이 또는 한국 기획사에서 제작 이 자니스가 갖고 있는 대형 탑티어 일본 엔터 쪽 탑티어 IP의 가장 좋은 대체 수단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방송 출연, 그 다음 일본에서 앨범 발매, 그 다음 일본에서 공연장 대관하는 게 훨씬 과거보다 우호적인 조건으로 K-팝의 긍정적인 일본 시장 확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슈 중심의 하이브지만 여전히 가장 탄탄한 멀티 레이블을 구축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도어 관련돼서 매출 5%, 영업이익 11%이기 때문에 실적 훼손 거의 없다. 뉴진스 IP도 결국은 하이브에 영구적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왜? 하이브가 최대 주주니까 80% 갖고 있는. 다만 이제 어도어 사태 때문에 인적 리스크가 확대됐고요. 멀티 레이블 가치에 대한 최초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성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당분간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이브야말로 레이블, 플랫폼, 솔루션이 완벽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2분기는 음원이 매출을 절반 차지할 걸 보는데 특히 해외 레이블, QC하고 BMLG, 그러니까 힙합하고 컨츄리 쪽이 UMG랑 독점 유통계약 맺으면서 수수료율 개선되고 음원 쪽에서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인 아티스트의 성과도 올해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가시화되고요. 저연차 아티스트의 실적 기여도, 아일리시라든지 투어스의 실적 기여도도 2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드디어 이 위버스의 멤버십 플러스도 실적에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티스트 성장을 확인하는 지표는 빌보드 201위를 언제 달성하냐 여부인데요. 빌보드 201위. 그러면 빌보드 201위 달성하고 나서 1년 내 스타디움급 최소 3만 이상 미주 투어에 진입할 수가 있는데 투모바이 투게더가 올해 미주 스타디움에 진입을 하고요. 뉴진스가 1위 했는데 뉴진스도 미국 스타디움 진입 아마 올해는 힘들고 내년을 예상하고 있고요. IFPI가 글로벌 음악 산업협회인데 작년 23년 글로벌 음악 산업협회에서 뽑은 앨범 판매 전체 1등이 세븐틴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엔하이픈도 탑5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후속 그룹의 높은 성장 잠재, 멀티 레이블 체제에 쌓인 데이터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적 결과물을 만들어낸 게 투어스하고 아일리시인데요. 투어스는 BTS 제외하고는 첫 월간 탑3를 기록했고요. 아일리시는 데뷔곡이 핫백에 102위에. 그래서 투어스라든지 아일리 같은 이 멀티 레이블 체제에서 만든 게 완전히 시스템화되고 있다. 어도어는 역대 최단기간 1년 반 만에 연매출 1000억을 달성했습니다. 뉴진스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데뷔 7년차 매출을 5년 만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뉴진스는 올해 한국하고 일본에서 모두 싱글 앨범을 발매합니다. 어도어의 역대 실적 추적, 작년에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됐고요. 블랙핑크가 7년 만에 달성한 거를 뉴진스는 5년 만에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뉴진스도 앨범이 23년도, 24년도, 25년도 역성장 없이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다. 겟업이 빌보드 200에서 첫 진입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이브의 아티스트별 앨범 판매량 추이고요. 보시면 23년도에는 압도적으로 세븐틴, 그죠? 세븐틴하고 BTS인데 24년도에도 여전히 소폭 줄긴 줄지만 워낙 23년도에 역대 최대 피크아웃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24년, 25년 견조하긴 하지만
24년도에는 좀 가장 좋아 보이는 게 뉴진스, 그 다음에 TXT, 르세라핌이 좀 올해는 좋아 보이고요. 25년도에는 BTS, 그죠? BTS, 뉴진스, TXT, 세븐틴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고요. 24년도에 콘서트 관객으로는 TXT하고 엔하이픈이 상당히 선방할 것으로 보이고요. 빌보드 핫백, 뉴진스가 5개월 만에 역대 최단기간에 핫백 진입했고요. 걸그룹 데뷔 앨범 초동 판매 최근 베이비몬스터, 아일린, 뉴진스, 르세라핌, 엠믹스 초동 판매 기준으로는 YG의 베이비몬스터랑 그 다음에 하이브의 아일리시 초동 판매로 역대 최대 40만 장 이상을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빌보드 201위 달성할 때까지 트와이스가 8년 걸렸다면 TXT가 4년 만에 달성했고요. JYP의 스트레이키즈도 4년 만에 달성했는데 뉴진스가 1년 만에 빌보드 201위를 달성했습니다. 빌보드 200 차트 안에 들어간 게요. BTS가 200 안에 15곡이고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생각보다 많죠. 10곡이고요. 세븐틴이 6곡, 엔하이픈도 6곡, 르세라핌 3곡, 뉴진스 1곡입니다. BTS부터 TXT, 세븐틴, 엔하이픈, 르세라핌, 뉴진스 전부 하이브가 엄청나게 빌보드 200 안에 많이 진입을 시켰다는 거고요. 그 다음 1위 곡만 BTS는 6개, 엄청나고요. 세븐틴이 아까 23년도에 글로벌 음반 1위를 기록했고요. 일본의 오리콘 연간 차트 탑10 내 세븐틴 앨범만 3개, 엄청나게 일본에 성장했고요. 다만 미주 투어 작년에 워낙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성장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간접 매출 강화, 보이넥스트 도어라든지 투어스, 아일릿 같은 베이스는 최근 저연차는 음반보다는 음원하고의 성과가 연결되고 있고요. 유튜브 대비 위버스 구독자 비율이 개선되고 있다. BTS는 위버스 구독자 비율 32%고 TXT는 79%인 반면에 아일릿하고 신규 완전 저연차 아일릿 투어스는 위버스 구독자 비율이 각각 101%, 119%로 위버스에 대한 절대적인 그래서 위버스가 아티스트들의 주요 소통 채널 되면서 당연히 간접 매출까지 확대되고 있고요. 이 어카이브화가 뭔지 숙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팬덤 유입을 가속화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신규 팬덤의 커뮤니티가 과거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위버스에 집중될수록 신인 그룹들의 구독 모델은 저항 없이 당연히 확산될 수밖에 없다. BTS가 앨범 900만 장의 음원에 콘서트 직전 매출 포함해서 팬클럽, 굿즈 상품, 컨텐츠까지 간접 매출 고려하면 BTS만 25년 기준입니다. 요건 다 예상되니까 하나증권 레포트를 참고했는데 7천억을 추정할 수 있고요. 제대 후 연 한 번 컴백한다면 월드 투어에서 한 회당 모객수 5만에서 대략 4만 정도 예상하는데 연 250만. 그래서 콘서트 매출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작년에 1조 4천억, 비욘세가 8천억에 이어서 지금 BTS 콘서트 매출이 대략 7천억으로 전체 글로벌 아티스트 순위로 3위까지 기록을 예상하고 있고 해당 투어 굿즈 상품 연동되면 굿즈 포함해서 26년에 BTS 매출만 한 1조 4천억까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거 투어스, 투어스가 데뷔 앨범이 데뷔하자마자 초도 물량이 25만 장. 보이넥스트도 이 하우가 4월 달까지 누적 판매량이 드라마틱하게 급증했죠. 최근에 누적 콘서트 트와이스, 세븐틴,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TXT, 엔하이픈까지 골고루 다 성장하고 있고요. 투어스가 BTS를 제외한 최초로 멜론 탑3에 진입을 했습니다. 보이그룹으로. 데뷔 7년차, 25년 기준으로 7년차가 될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앨범은 25년 기준으로 500만 장, 콘서트 100만 명 가정하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도 이제 매출은 3천억대, 영업이익 900억대까지 예상이 되고요. 세븐틴이 25년 되면 이제 10년차. 10년차 하면 13명 중에 3명이 외국인인데 아까 지금 부속순위 유닛 활동하고 있죠. 이 부속순 유닛 활동. 그리고 25년에 내년에 3명이 군대 갈 것으로 예상되고 26년에 2명, 27년에 2명, 28년에 1명이니까 지금 25년에 3명 빼면 투어 규모는 미주하고 유럽에 합쳐서 한 1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들고 아시아에서만 100만 명 예상하니까. 그리고 앨범은 1,400만 장. 그러면 매출 6천억에 영업이
1200억대. 세븐틴 거의 BTS보다 어떻게 보면 매출가 더 크죠. 그 다음에 뉴진스가 2년 차인데 연 2회 컴백한다고 감안하면 앨범이 대략 500에서 600만 장 팔릴 것으로 예상되고, 콘서트는 50만에서 80만 명 예상하는데, 일본에서 도쿄돔 팬미팅 할 때 티켓이 15,000엔이니까 티켓을 대략 엄청 보수적으로 15만 원을 가정하면 투어 연동된 팬클럽과 굿즈 상품까지 다 합쳐서 뉴진스도 25년 기준으로는 연매출 3천억에 영업이 900억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다. 네, 세븐틴이 23년도에 역대급으로 이렇게 판매량이 급증을 했고요. 올해는 판매량이 소폭 줄어들 거로 보이지만 신규 나온 거 지금 300만 장 판매. 세븐틴 지금 300만 장 판매 얘기가 지금 나오더라고요. 빌보드 200 관련돼서 미니 10집이랑 미니 11집 모두 2위를 기록했고요. 일본 투어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24년도에 세븐틴 관련돼서 앵콜 콘서트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년차 빌리프랩 소속 엔하이픈인데요. 엔하이픈도 북미에서 20% 매출 차지하고요. 빌보드 순위 탑5 안에 들었고 1위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엔하이픈도 굉장히 선방했는데 170만 장 팔렸고요. 7월 달에 2번 월드 투어 그리고 12회 아레나 포함해서 총 40회 공연했고 모객 수는 47만 명 모객했습니다. 엔하이픈 특징적인 게 위버스 구독자 비율 거의 100%고요. 25년도에 엔하이픈도 500만 장 판다고 가정하면 매출 2,200억에 영업이 5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버스라는 건 아티스트 커뮤니티 주요 소통 채널로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돼요. 음악만 들으려면 위버스 가입 안 해도 되는데 위버스를 가입했다. 유튜브 대비 위버스 구독률이 BTS 32%, 세븐틴 67, TXT, 투모로우바이투게더 79, 보우넥스트도 95%입니다. 아일릿 101%, 투어스 119%. 그래서 이런 신규 보이넥스트도어라든지 아일릿이라든지 투어스 모두 100%대이기 때문에 간접 매출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이 어카이브와 요거 과제로 내드렸어요. 어카이브와 때문에 신규 팬덤이 가속화되고 유튜브 인스타 없이도 신규 팬덤 자연스럽게 24년 내 위버스 구독 서비스 매출로 확대되고 증가될 수밖에 없다. 전년도 모객 달성량 세븐틴이 역시나 압도적으로 84%고요. 엔하이픈 33%, 그 하이브 재팬 소속 엔팀이 172% 모객 달성량 기록했습니다. 이 172%가 준 게 아니라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 숫자. 네. 빌보드 200 이후 핫백 순위 보시면 BTS가 다이너마이트 때 1위 했고요. 엔하이픈 초도 물량이 계속 3년차 되면서 늘어나고 있죠.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있고요. 블랙핑크 2016년에 데뷔한 블랙핑크가 빌보드 200 22년도에 1위하고 핫백 때 22위. 엔하이픈이 미니 4집이랑 미니 5집 모두 4위권까지 올라갔습니다. 탑5 안에 2번이나 들었죠. 그죠? 1등은 아직 못했습니다. 역대 걸그룹 음반 초도 물량 38만 장. 네, 초도 물량 탑을 찍었습니다. 뉴진스나 르세라핌, 엠믹스보다 더 훨씬. 뉴진스가 31만 장이었는데 역대 걸그룹 초도 물량 갱신했습니다. 38만 장. 아일릿이 지금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위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도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 찍고 소폭 내려왔지만 여전히 1000만 명 정도 수준이고요. ARPPU도 개선되는 측면을 보고 있고요. 월평균 방문 1000만 명이고요. 라이브 수가 1424개까지 증가했고요. 위버스 입점 커뮤니티가 141개까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4년도는 음원하고 공연에서 폭풍 성장하는 해가 될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음원에서 전년 대비 65% 늘어난 5천억대 매출 예상하고요. 공연은 6천억대에서 7천억대. 공연 역시도 60%. 그래서 공연과 음원에서 모두 60% 성장하면서 각각 5천억대 이상 엄청난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팬덤 충성도가 JYP나 YG나 SM보다 최상급이고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BTS 외에 뉴진스도 강력한 팬덤이 있고요. 세븐틴, TXT 엄청나게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의 엔하이픈 이제 5번째로 팬덤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고요. 신규 아일릿하고 이제 투어스는 이제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앨범은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재활입니다. 그래서 팬덤 충성도가 높을수록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해외 팬덤은 특히 비탄력적.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내처럼 사재기로 엄청나게 막 1000장씩 몇백 장씩 안 사고 미국과 일본은 딱 한 명당 적정량의 앨범만 구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팬덤은 앨범 판매량 Q와 상당히 유사하다. 높은 가격의 정규 앨범, 스페셜 앨범, 일본 앨범 발매는 비용과 중비가 모두 적게 소요되는 가성비인데 일반 미니 앨범이 15,000원이라면 정규 앨범, 스페셜 앨범, 일본 앨범은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단가 자체가 2배에서 많게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 앨범 비싼, 그리고 스페셜 앨범, 일본 앨범 모두 지금 24년도에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24년 보시면 알리 데뷔 앨범, 그리고 제이홉의 스페셜 앨범, 세븐틴 베스트 앨범, 그죠? 그 다음에 엔하이픈 스페셜 앨범, 캐츠아이 데뷔 앨범, 이렇게 데뷔 앨범, 스페셜 앨범, 베스트 앨범, 정규 앨범, 정규 앨범의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다. 24년 1분기 1월달, 2월달에 총 앨범 판매량은 245만 장이었고요. 그죠? 24년도 주요 일정 중에 2분기에 세븐틴 베스트 앨범, BTS 진이 제대하죠. 그리고 슈가 콘서트 영화가 나오고요. TXT 미니 앨범하고 콘서트가 있고, 엔하이픈 앨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르세라핌도 앨범 나오죠. 그 다음에 투어스 앨범 나왔고요. 캐츠아이가 6월달에 데뷔하죠. 위버스의 해외 아티스트가 대거 입점되고요. 뉴진스가 한국하고 일본에서 나옵니다. 한국 5월이고요. 일본 6월입니다. 엔터주는 하이브가 주가가 가장 연초 대비 견조하게 올라와서 여전히 PER 30배인데 내년에 실적 성장 때문에 23배까지 떨어지고요. JYP가 주가가 하나도 회복이 못했죠. JYP가 가장 쌉니다. 압도적으로 싸고요. 내년 기준 15배고요. 밸류에이션은 SM이 제일 싸네. SM이 15배고 내년 기준 13배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YG가 11배까지 떨어져서 내년 기준으로 YG가 제일 싸고 올해 기준으로는 SM이 제일 쌉니다. 가장 비싼 거는 역시나 하이브고요. 내년 기준으로도 PR이 23배로 떨어지지만 다른 평균보다 비싼 수준입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은 압도적으로 JYP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 큐브엔터 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숫자, 영업이익률,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하이브가 올해 같은 경우는 14%대 영업이익률 예상하고요. 매출이 올해 10% 늘어나고 영업이익, 각각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10%대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매출이 20% 가까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33% 늘어나면서 23년도보다는 24년도보다는 25년 계속 실적 추정치를 역대 최대치로 갱신할 거로 보이고요. JYP가 작년에 23년, 25년 모두 매출과 이익에서 60% 넘게 성장 나왔는데 올해도 역시 최대 매출과 이익을 계속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매출 증가율이 가장 부진했던 건 SM인데요. SM도 올해는 이익 측면에서는 30% 가까이 가장 개선될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이익이 개선되는 거는 YG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이 역성장하기 때문에 내년에 35% 예상되는데 작년에도 역성장 안 하고 올해도 매출 늘어나는 거로는 25년도에 하이브가 가장 매출 성장 클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 단에서는 YG엔터가 올해 30% 이익 감익을 예상하기 때문에 69%, 70% 가까이 이익 증가를 예상하지만 하이브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거 빼고도 하이브가 영업이익률,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골고루 모두 좋아지는 상황이다. 다른 엔터 기업들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그 다음에 하이브는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 2조 4천억에서 2조 5천억 매출을 예상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2조 8천억에서 3조까지 매출 예상되고요. 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3천억에서 대략 한 3,700억대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4,200억에서 한 4,8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한다. 그래서 올해는 3천억대 이익 그림이고 내년에는 4천억 초중반의 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 어도 이슈 나오면서 1조 2천억을 팔았다고 했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미친 듯이 팔고 있고요. 그 전에 그 사건 사고 터지기 전까지는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외국인 기관 계속 팔고 있고
특히나 장기성 물량이라고 하는 보험 계속 팔고 투신 계속 팔고 연기금 계속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빨간 거 보이시죠? 보험 투신 연기금 계속 사다가 최근에 그 어도 이슈 터지고 나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쪽에서는 저가 매수라고 보고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하이브의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은 196,800원, 228,900원, 257,800원, 291,900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새롭게 형성된 지지선 아래까지 지금 내려온 순간입니다. 그래서 196,000원대를 만약에 이탈하면 상당히 추세가 완전 우하향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하이브의 이건 월봉입니다. 월봉의 의미 있는 가격대 159,000원, 236,000원, 281,700원, 34만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36,000원대 월봉상의 단기 저항선을 돌파 못하고 계속 하향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월봉상에 여기서 또 저항받고 방향성이 하방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16만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 관련돼서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하게 우려됐던 앨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정상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쪽의 앨범 피크아웃 우려는 북미, 그 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특히 일본 쪽에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고요. 가장 잘하는 하이브도 북미 쪽에서 매출과 이익 비중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가장 핫한 어도어 관련된 미니진 이슈는 어도어 자체가 당연히 하이브가 지분 80% 보유한 하이브의 IP고요. 그리고 어도어의 매출단에 차지하는 하이브에서 비중은 5%, 작년 기준입니다. 영업이익단에서는 11%이기 때문에 실적에 그렇게 엄청나게 큰 타격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하이브의 다양한 뉴진스를 포함한 TXT, 세븐틴, 엔하이픈, 그 다음에 최근에 강력한 신규 투어스, 아일리 모두 2분기에 엄청나게 컴백하고 앨범도 나오고 공연 폭증하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공연 관련돼서도 상당히 지금 북미에서 관객동원 5만 이상급이 저연차 아티스트로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북미에서 북미 레이블을 쓰는 그 UMG가 워너뮤직, 소니뮤직과 미국 음반 시장을 거의 독점하는, 과점하는 형태인데 그중에 미국 최대 유통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70%가 음원 시장인데 그러면 이 하이브가 갖고 있는 미국 레이블 QC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브의 해외 레이블 QC라든지 BMLG 이런 컨트리 그리고 힙합 관련된 레이블이 음원 관련돼서 수수료가 절감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하이브의 저연차 아티스트 투어스 아일릿 같은 경우는 역대 걸그룹 초도 물량 판매 1등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이 신인 아티스트의 성과가 굉장히 빠르게 가시화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위버스 관련된 팬 플랫폼이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면서 올해 드디어 실적에 반영되고요. 이 위버스 멤버십 플러스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TXT가 올해 상당히 공연 쪽에서 스타디움 5만 이상 미국 스타디움에 진입하면서 올해 공연 그 목격 관련돼서 제일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세븐틴도 지금 앨범 관련돼서 바로 초도 물량 300만 장 그 선주문 나올 정도로 다시 작년 역대급 앨범 판매 실적 나왔는데 그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세븐틴도 앨범 관련돼서 900만 장, 아까 보니까 수치 보니까 890만 장, 거의 900만 장 육박한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뉴진스, 르세라핌, 그 다음에 세븐틴, TXT, 엔하이픈, 그리고 내년에 이제 BTS 완전체까지 상당히 실적과 아티스트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어도 미니진 대표권만 조속히 해결되면 하이브는 숫자로는 완벽하게 좀 정상화 국면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 관련돼서 오히려 하이브 때문에 주가 피해를 본 JYP라든지 SM 측면이 여전히 하이브보다는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도 계속 이제 그 미니진 관련돼서 사건이 해결되고 또 추가적으로 아티스트 컴백하면 그거 반응 보고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하이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